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토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니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땜빵하는 작가입니다. 땜빵 그러시네. 우리 엘리는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금 안 맞는지 네,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되는 대로 우리 엘리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에피소드에 우리 니자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죠? 네. 네, 우리 한국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접고 접고 미국으로 오셔서 가정생활과 아이 육아를 하시면서 힐링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데 좋다. 그 힐링의 시간에 대해서 네.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그와 같은 시간을 힐링의 시간으로 보냈을지 아니면은 욕바지의 욕바지의 시간으로 보내셨는지 한번 또 우리 남편 네, 되시는 자코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아니, 일단은 저도 한국에서 설계 사무실을 저는 그렇게 막 몇 년 이렇게 일해보진 않았어요. 네. 저는 생각보다 한국에서의 경력은 굉장히 짧거든요. 중간중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일하던 거 말고 졸업하고서는 정식 직원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 그냥 나는 어차피 유학 간다고 처음부터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있다가 왔는데 한국에서의 설계 사무실의 생활이 어떤지 맛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3년 정도 실무를 하셨다니까 대충 상상이 돼요, 저는 사실. 그 생활이 어땠을지. 상상이 좀 되고, 그러면서 결혼 생활까지? 이게 어떻게 됐을까라는 좀, 의아심이 생길 정도로 그게 녹록치가 않거든요, 설계 사무실에서 풀타임으로 정직원으로 일한다는 게. 자, 그래서 일부에서 니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남편께서는 또 어떻게,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결혼을 한 상태에서 long distance relationship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relationship은 원래 있었던 거고, long distance의 부부로서. 아니, 이 타임 프레임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처음에 만난 게 몇 년이세요? 2001년. 2001년. 그리고 우리가 언제 만났니? 우리 2000년. 2000년이야? 2001년. 그리고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2006년 2006년. 말에. 먼저 오셨다고 그랬잖아. 제가 네. 2009년인가? 2009년에 미국에 먼저 오시고 2012년에 이제 오신 거고, 네. 그 다음에 아드님이 2014년에 태어난 거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대략 한 3년간에 떨어져 계시는 시간이 떨어져 있었어요? 있던 거는 한 2년? 2년? 2년 정도? 아. 네. 제가 유학 왔을 네. 때였으니까 그 정도? 떨어져 지냈다는 게 공간을 떨어진 게 아니라 시간을 떨어져서 지냈죠. 한국에 있을 때는. 멋있다. 네. 롱 디스턴스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 약간, living in a different time zone. 그쵸. 약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학부를 다니고 군대도 갔다 오고 어쩌고 하고, 근데 학부를 다닐 때는 되게 건축을 이렇게 열심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도 건축을 하셨고. 아, 그래요? 네, 근데 무슨 아빠가 하는 거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그냥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 남자로 태어났으면 조그만 째째가 하나 말고 큰 거 해야지 이러고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저의 개인적인 결정이었을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건축과를 모두 다 가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또 있었어요. 그랬지. 그때는 그래요? 그랬지. 네. 두 분이 학번이 같으세요? 나는 94. 저는 96. 아. 그때 우리 잘 나갔어. 네. 건축가가 잘 나갔어. 이게 약간 어느 사회나 비슷한 공통적인 것 같은데, IMF 그죠. 전에까지는 네. 건축의 경기가 매우 좋아서, 그러니까 저 대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 4학년 형들이 저기 갈비 먹으러 가자 이래요. 진짜요? 그리고 막 따라가면 현대건설에서 신입생 채용 설명회를 하러 온대요. 그러면 4학년이 전부 다 가요. 갈비집 하나를 다 해서. 그 다음에 다 먹이고 나갈 때 원서를 하나씩 나눠줘요.
요즘 같은 세대 그러니까 시대는 상상도 못하는. 96년도에는. 네.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저는 어차피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천천히 졸업을 했죠. 그 전에 IMF 때 졸업, 그러니까 저희 여자 동기들은 미리 졸업을 했을 그죠.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학교 전교생한테 한 장인가 두 장 그 정도로 확 원서가 왔대요. 정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 1학년 때는 밤새 이렇게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막 이러다가 저 내일 아침에 수업 있는데요, 선배님. 난 내일 아침에 현장 나가야 돼. 먹어. 이러고 학점은 B만 맞으면 돼.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 약간 아름다운 시절이었죠. 네. 그러니까 약간 모두 다 건축과를 가면 좋은 것 같은 느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네가 건축을 왜 갔니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과연 나의 어떤 에고가 그런 선택을 한 건지 다들 가네? 이거 되게 쿨해 보여? 뭐 드라마에도 뭐 나오고 뭐 이런 이유로 선택을 했었을까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딱히 뭐 대단한 걸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얘기가 돌아가서 건축과에 가서도 뭐 네. 나는 나중에 뭘 해야지 뭐 이런 생각 딴 생각하고 있고 막 아르바이트로 막 영상 작업하는 데 가서 일하고 네. 패키지 디자인 하러 가고 뭐 막 그런 아르바이트들을 막 하고 건축은 그냥 비주얼 아트 중에서 등치가 큰 걸 가지는 수준의 생각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되게 진지하게 잘 보지를 않았었던 거죠. 당시에 어떤 무슨 선배가 이런 책을 읽어봐. 외국에는 누가 이런 게 있어. 이런 거를 해준 사람도 없었고 학교 선생님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뭘 이렇게 했는지 나는 뭐 이렇게 칼질하는 거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제 오히려 옆에 동기들한테 배우고 찔찔이들끼리 서로 막 이랬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조금씩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교수님이 그분이 이제 지금은 유명해지시고 책도 많이 써서 여기에 저분이 쓴 책도 보이는데 그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한국에서 대학원도 가고. 대학원까지 나오셨어요? 네, 대학원을 간 이유가 딱히 대학원을 가고 싶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대학원에서 프로그램 중에 해외로 인턴을 보내준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거기에서 독일로 가는 게 하나가 있었고 미국으로 가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건축하면 독일이지 이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했었거든요. 저도 했어요. Ich weiß nicht. 독일어 과외까지 받았어요. 외고면 성적이 잘 나와야 되니까. 근데 하나도 못해. 그럼 내가 방금 한 말 무슨 말인지. 뭐라고 그랬는데? Ich weiß nicht. 뭐예요? I don't know.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나도 독일로 유학 간다고 괴테 인스티튜트 다녔어요. 남산에 있는 거. 아니 독일이 무슨 죄야? 왜 자꾸 독일? 근데 당시에 무슨 어떤 학장님의 아드님인가가 저희 밑학번에 있었는데 그분이 독일에 가가지고 인턴 자리를 TO를 차지하고 안 돌아오셔가지고 앞불싸. 독일로 갈 길은 그래갖고 미국으로 왔었어요. 잠깐. 그러면 그 대학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에 잠깐 오셨었어요? 네, 잠깐 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활을 하고 나서 미국 안 와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미네소타였거든요. 미네소타를 9월에 딱 갔는데 눈이 벌써 왔겠네 거기. 아니 그러니까 딱 인디안 서머에 간 거예요 제가. 날씨 너무 좋고 카메라 들고 막 좋다 막 거기 숟가락 뭐 체리 이렇게 된 거 막 사진 찍고 막 좋아 막 이러고 그랬는데 그 주가 인디안 서머 딱 끝나는 주에 이제 인디안 서머가 끝나서 추워질 거야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그날부터 눈이 오더라고요. 어머나 그 정도예요? 네, 미네소타 파고. 네. 그때 손석희의 아침에 라디오 있었잖아요. 무슨 시사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손석희 사장님 그분이 미네소타에서 유학을 했었대요 옛날에. 맞아요. 근데 그분께서 그 남극 갔다 온 사람 인터뷰할 때 남극 온도 얘기하면서 그분이 자기도 그 온도를 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네소타 있었거든. 그렇고 일단은 뭐 날씨도 뭐 별로였고
거기에 이제 유학을 와서 가정을 일구고 설계사무소를 다니는 분들을 봤잖아요. 근데 그게 녹록지 않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짜장면 집에 가서 애 짜장면을 먹이는 장면을 봤는데 가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보면 그 말 못하는 애 하이체어 앉혀서 짜장면 먹이는 때 그 난장판이 그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당시에 대학원 다니고 있었던 20대 제가 봤을 때는 문화적 충격이 저러고 어떻게 살아? 충격이죠. 그리고 쿨하지 못해.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집들 이렇게 가보고 막 이러니까 와이프 같은 경우는 와서 환상이 깨졌는데 저는 이미 그때 하나도 환상 같은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가를 봤기 때문에. 그러고 나는 미국 안 올 거야. 그러고 한국에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대학원 때 선생님이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었고 그 사장님이 대학원 때 애들을 이제 많이 데려가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갔고 그분이 나중에 저희 줄에도 서주셨었어요. 선생님. 그러고 거기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들어갔던 팀이 디자인 팀 이런 명목이었어요. 그래서 빡시게 그냥 컴피티션을 계속 하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한 3년을 계속 그렇게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팀을 새로 만들어서 이 회사가 원래는 업계외 몇 위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팀에 막 당시에 어떤 잘 나가는 어느 대학원에 뭐 그때 그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이 되게 잘 나갔잖아요. 그랬죠. 거기 출신 분들 막 되게 많이 데려오고 누구도 저 사람 뭐 유명한 사람인데 뭐 이런 사람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엄청 빡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제가 첫 해 결과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현상 설계를 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일을 하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고 막 그래요. 눈물이 나고 이러는 얼굴에 개기름이 너무 많아서 밤 되면 이렇게 눈까지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막 코는 그만 먹고 얼굴에서 배고파? 개기름이 나온 게 눈에 들어가면 눈물이 밤에 나가지고 갑자기 막 이래요. 뛰쳐나가요. 사람들이 왜 그래 뭐 있어요. 개기름. 네, 그때는 근데 솔직히 제가 신입사원이었는데 뭐 제가 그 컴피티션에 뭐 기여를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분이 좋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팀에 그게 좋았어요. 그때 굵직굵직한 것들도 많이 되고 지금 세종시 천마을이라고 그러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이제 세종시라고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거지가 처음 됐었는데 그 컴피티션도 됐었고 뭐 저는 그런 막 되게 막 화려하게 막 그랬어요. 다닐 때만 해도. 그런데 그때는 이제 막 좋았죠. 막 드로잉 막 다이어그램 그리고 막 도면 그리고 막 모델 만들고 막 하면 막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걔네들이 지어지는 것들 하나둘 보면서 그건 제 손을 또 떠났어요. 다른 팀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 이거는 아닌데 이거 내가 그때 그리고 밤새 갖고 모델 만들고 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근데 그거는 일정 부분은 내 책임이기도 하고 그 컴피티션 한국의 그 컴피티션 시스템의 문제기도 하고 아직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뭐 어쨌건 간에 어찌됐건 그 많은 문제는 뭐 계속 저희가 가지고 가는 문제들인데 되게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조그만 뭐 한두 명 사는 집을 이렇게 하는 조그만 거를 했으면 그 한 명한테 미안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 사람한테 미안하면 될 일인데 신도시 하나를 다 해놨으니 뭐 7,000세대 뭐 아니면 뭐 서판교 뭐 막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뭐 연필 갖다 줘라 뭐 이러면 뭐 물론 그런다고 뭐 그렇게 그려지진 않지만 그리고 내가 혼자 하는 일도 아니고 팀이 막 몇 명씩 엄청나게 들어가서 하는 일이고 근데 되게 미안했고 나는 도시에 대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계속 큰 프로젝트 점점 프로젝트 크기가 커지면서 전부 다 와서 도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가 어쩌고 근데 저 사람들은 도시를 뭘 알고 저 얘기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반 디자인을 해야지라고 뭐 그게 됐어요. 근데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와이프도 무조건 네거티브한 이유 때문에 조선을 탈출해야겠다라고 했던 거가 아니라 네. 여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뭐 더 좋은 걸 찾아서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한국에서 뭐 설계를 계속하고 뭐 해도 또 재미가 있어요. 그 재미가 한국에서 하는 재미가 여기하고는 또 다른. 굉장히 빨리 돌아가잖아요. 한국은 굉장히 빨리 돌아가거든.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을 한다라는 느낌이 있고 근데 여기서 해보고 싶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처음에는 제대로 좀 뭐 좀 알고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저는 뭐 꼭 미국 가서 살아야지 뭐 이런 마음은 없었는데 그래서 어반 디자인으로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또 조그만 사무실에 다니다가 한국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사업한다고 뭐 하다가 사업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디자인은 할 시간은 하나도 없고 엑셀 표로 이제 저기 클라이언트한테 그거 이번에 코스트 얼마 들어 그래서 뭐 맨날 이러고 있고 뭐 이제 그러다가 결국 다시 왔는데 우연히 콜롬비아 때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사무실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너 할래? 그랬고 미국 와가지고 네 오비자로 한국에 미국에 다시 들어왔었거든요. 이러고 그냥 네? 그러고 시작을 한 게 그때가 샌디 직후였어요. 네. 샌디 직후에 뉴욕시에서 이제 샌디 복구 프로젝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부터 여기 어반 디자인 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는 되게 잘 됐네? 이러고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도 계속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건축도 하고 어반 디자인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도케님처럼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하는 일은 저한테는 주지 않아요. 그게 분야가 완전 다른 거죠. 네. 근데 가끔 저 손 떨어질 때 이제 다른 팀에 알바 하듯이 이제 뭐 요거 해. 알바? 네. 팔려가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표현으로는 팔려간다고 그쵸, 그러는데 다른 스튜디오로 팔려간다고. 팔려가서 이제 뭐 그런 거 잠깐 도와줄 때 있는데 사실 그거 도와주기 위해서 뭘 다시 파일 열고 뭐 이게 어디 있고 이거 파악하고 있다가 보면은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이러니까 뭐 사실 그렇게까지 가서 크게 도와주는지는 못해요.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다는 거지. 뭐 하여간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되었고 여기 와서 아이도 가져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도 생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다 잃었네. 아니 그 와이프 말씀으로는 철저히 계획해서 났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철저히 계획하에 이제 여기 와서 났죠. 그러니까 계획을 했다기보다는 한국에서는 꿈을 못 꿨어요. 아이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손잡을 시간도 없는데, 그지? 그지 계속 이게 굳이 손을 시간이 안 잡아도 뭐 되긴 하는데. 손을 잡아야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손 잡아야 임신되는 거 아니야? 손을 잡아야지. 너는 그랬니? 그 정도로. 네. 손을 꽉 잡았어. 저는 아직도 되게 기억나는 게 저희가 이제 결혼할 때는 이제 뭐 이것도 사야지 저것도 사야지 해서 이제 가전제품도 마련하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밥통이 있었는데 밥통이 고장 났는데 그걸 고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저희가. 한국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게 밥할 시간이 없으니까. 별로 그죠? 없으니까. 그리고 가끔 그 햇반 쌓아놓고 그냥 햇반 한 통 사놓으면 그냥 급할 때 한 개씩. 그렇지. 하기는 애도 없으셨고. 근데 여기서는 부부였으니까. 어쩌다 햇반이 생겨갖고 제가 햇반을 까먹으려면 그 비싼 거 왜 까냐고 집에 밥 있는데 밥이 뭐 급할 약간 때 애밥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먹어? 약간 그 햇반 그때 그 사건이 있고 되게 대비가 된다. 그죠? 한국에서랑 미국에서랑 생활이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땐 그리고 동물을 키웠어요.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고양이를 한 10년 10년 가까이 키웠었고 남편이 미국 가 있을 동안에는 고양이 되게 개인주의적이에요. 그죠. 네. 집에 가면은 너무 적막한 거예요. 그래서 개가 하나 더 있어야겠다. 그래서 개도 키웠어요. 그래서 개랑 고양이랑 키웠죠. 근데 둘이는 완전 앙숙이었어요. 그러니까 개랑 고양이한테 못된 짓만 하고 온 거네. 자기 좋으려고 못된 짓만 하고. 자기가 외롭다고 애들 데려다 놓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 올 때는 부모님한테 맡기고. 아니 근데 제가 고양이는 진짜 애정했어요.
너무, 네, 너무 애정한 애였고, 내 이제 애기 같은, 자식 같은 아이였는데. 고양이 쪽이시구나. 네, 자식 같은 아이였는데, 얘를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걔는 사실 별로, 그 아이한테는 별 마음이 없었어요. 애가 너무 눈치도 없고. 걔들이 그래요. 고양이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막 자기만 예뻐해달라고 하는 거 너무 얄밉고. 그래갖고 되게 편애했어요. 걔하고 고양이를. 걔 너무 얄밉게 강아지가 굴어가지고. 근데 고양이 이제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이제 가서 애도 낳아야 되고, 부모님이 말리더라고요. 놓고 가라고. 그래서 그냥 시댁에 맡겼죠. 시댁에 맡겼고, 다시 이제 고양이랑 2년 정도 뒤에 재회를 했는데, 얘가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늙어가지고요? 아니, 그냥 고양이는. 그게 고양이야. 까먹어요. 아, 정말? 네. 근데 고양이 한 번도 안 키워봤어요. 되게. 서운했겠다. 네가 나를 기억 못하지만 나는 너를 기억해. 그러면서 얘가 저한테 막 이러고 막 가서 막 억지로 막 안아주려고 그랬었죠. 걔 아직도 살아있어요. 지금 완전 할머니인데 이가 다 빠졌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어머나. 네. 아직 시댁 가면 있죠. 그렇군요. 뭔 얘기다 고양이. 그래서 지금은 근데 다시 나보고 너 동물 키울래? 그러면 지금 절대 안 키워요. 왜냐면 애가 있으니까 너무 그렇죠.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거예요. 애기가 조금 더 커가지고 자기가 좀 강아지나 고양이를 그쵸. 돌볼 수 있으면 네. 그죠. 나도 그 말에 속았어. 결국엔 내가 다 하잖아. 안 할 줄 알았거든. 뭐 개화범인데 뭐.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그때는 동물을 같이 사는 게 좋았고 지금은 싫고 그때는 요리를 안 했고 지금 요리를 엄청 하죠. 그래서 매주 이제 주말 불금쯤 되면은 이번 주는 뭘 먹을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래 날씨가 쌀쌀해졌으니까 해물 국물로 그래서 이제 해물 수제비를 했죠. 오. 네. 수제비는 사실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칼국수는 그래도 먹을 수.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개로 국물을 내봐야겠다. 조개를 사다가 이제 막 넣어갖고 이만한 진짜 저희 이제 손 되게 크시다면서요. 네, 또. 손이 엄청 커요. 그래서 뼈 국물 우리는 그 솥을 꺼내서 거기다 조개 막 넣고 뭐 쭈꾸미며 뭐 새우 막 넣어가지고 국물 내서 사람들이랑 또 한 사발 해서 먹고 매주 이렇게 먹는 생각? 친구들이랑 뭘 먹고 놀지. 근데 옛날에는 진짜 거의 뭐 저는 밥도 잘 안 먹었어요. 먹는 생각도 뭐 잘 안 하고 그랬었는데 옛날과 지금의 차이. 그죠. 이게 뭔가 굉장히 의식주에 충실한 삶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거를 제가 유학 준비를 되게 오래 못했어요. 그렇죠. 회사 다니면서 하려면은. 회사 그만두고 한 달 정도 시험 뭐 보고 한 달 정도 포트폴리오 해갖고 바로 해가지고.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 했는데 여기 갔다 막 이런 거.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런. 2달에서 갔다 이거야? 그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끊어가지고 그때 너무 웃겼던 게 그때 자기 이제 시험 뭐야? 공부를 그게 뭐야? 컴퓨터 게임. 내가 몰랐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백수 됐을 때 저는 이제 회사를 갔다가 딱 오면은 현관문을 딱 열면 바로 서재방이 보이고 거기 이제 컴퓨터가 딱 정면으로 보여요. 네. 나는 되게 주변 사람한테 남편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다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딱 들어가면 화면이 싹 바뀌는 거야. 화면이 싹 바뀌는 거고 저만 몰랐는데 그 주변 지인들하고 다 롤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만 말을 안 한 거야. 그래도 용하지. 그렇게 해서 안 됐으면은 또 욕바지. 욕바지. 그렇게 해가지고 유학 준비를 하셨고 결국엔 뉴욕에 오셨는데. 저는 한국에서 일할 때랑 뭐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야근을 뭐 어쩌고 뭐 뭘 밤새고 위에서 디자인 이렇게 시키고 뭐 화를 내고 이런 부분은 사실 뉴욕에서도 그런 사무실이 있어요. 그쵸. 뭐 저기 알모시 뭐 이런 사무실 가면 여기는 뭐 한국보다 더한 뭐 그런 사무실도 있고 그거는 사실은 어느 사무실에 또 사무실 안에서도 누구랑 일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그 뭐 워라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거는 한국에서도 뭐 편한 데는 편한 데가 있을 거고 그럼요. 그런 차이는 사실 자기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만들어가는 거고 저는
제가 느꼈던 제일 큰 차이는 프라이빗 섹터에서는 많이 비슷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더 전문적으로 많이 나뉘어져 있고 이런 부분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한국에서도 퍼블릭한 컴피티션을 많이 했고 여기서는 대놓고 퍼블릭한 일. 그러니까 저 일의 한 70%는 퍼블릭이고 30-40은 프라이빗이에요. 그런데 퍼블릭 쪽에 일을 해보니까 저는 제가 디자인을 먼저 선을 그리거나 하는 일이 여기선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미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가서 물어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의사 결정 체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청회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네. 요식행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한테 설명해주고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잡아가거든요. 되게 디자인 과정이 민주주의. 역시 미국 사람들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게 잘 된 일들도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1년차 때 느꼈던 거죠. 미국의 디자인 달라 막 이랬는데, 그것도 사실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러한 회의를 누가 조직하느냐에 따라 엄청 틀리더라고요. 그럼요. 그게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최근에 한 프로젝트는 정말 내가 이 퍼블릭 회의를 뭐 하러 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여기선 딱 정확하게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와서 디자이너한테 와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프로젝트는 미안하지만 대부분 뉴저지였어요. 그러면은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처음 레드훅이라고 네네. 브루클린. 레드욱이요? 네. 브루클린이죠. 브루클린. 그럼 브루클린이구나. 저녁 8시에 고등학교 그 짐에서 퍼블릭 미팅이 있다. 거기 그 동네가 샌디 때 어떻게 플러드가 됐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하러 갔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갔죠. 뭐 그냥 한국에서의 공청회 같은 것만 생각했지. 사람들 와가지고 형식적인 사람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뭐 물막이 공사하겠습니다. 뭐 이러겠지. 뭐 제가 알고 있는 플러드에 관한 지식이라고는 군대에서 수해 복구하러 가면 왜 모래주머니 날르잖아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아니.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가보니까 진짜 백발 할아버지가 어떤 일이 있었고 솔루션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솔루션은 솔직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랬겠지만 일단 뭐가 문제가 됐는지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한 중학생 같은 애들이 막 비디오를 들고 다니면서 막 찍고 막 질문을 하고, 걔네들이 중학생 같은 애들이. 일단 첫째로 드는 생각은 저녁 8시에 집에서 학원 안 가고 숙제 안 하고 여기 와서 저런 것도 가능하구나. 그런 의견들이 막 다양하게 나오고 막 엄청 정말 열기가 막. 그리고 실제로 거기가 다 동네가 그렇게 됐었고, 그리고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갔었는데,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그 샌디 때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도 거기가 제일 많이 그랬고, 근데 정말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하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겠고 어떻게 해야겠고 하는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거는 뉴욕에서는 그랬고, 뉴저지에서 회의를 하는데 화요일 오후 2시에 어디에 회의실 잡아가지고, 어느 동네가 그렇게 오후 2시 누가 와요? 그러니까 거기를? 누가 와 거기.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 와서 할 거야. 미네소타에서 벌써 이제 경험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현실이구나.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나와서 공부를 하셨고, 공부를 하시고 나서 사실 그 미국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거를 미리 경험한 상태라면 그냥 한국에 그냥
내 레주메에 한 줄 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공부했다 이거 하고서는 그냥 한국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왜 여기에 눌러 앉았을까라는 게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 추진력이 됐던 건 저라는 사람은 추진력이라는 게 거의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 정말요? 예, 예, 예. 이렇게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오늘 뭐 먹어? 오늘 어디가? 이거 뭐 신앙 고백입니까 이거?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본적인 디자이어도 되게 낮으신 편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감나무를 보면서 입을 벌리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감이 몇 개가 있으니까 저 중에 내가 하나는 떨어질 것이다. 어디에 가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은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이렇게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뭘 이렇게 하지는 않는 네. 유저. 입을 몇 도로 돌려야 되고. 뭐 저걸 이렇게 뭐 그런 사람인데 그 중에 이제 저를 움직이게 했던 거는 반은 와이프가 가자고 하는 거. 또 반은 호기심도 있죠. 이런 건축을 하는 건 어떨까? 그런 거고 또 반의 반은 친구들도 유학을 가고 이러니까 야, 쟤도 가는데 나도 갈까? 그러니까 제가 건축을 하게 된 것들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제가 건축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2명의 친구가 있어요. 네, 그중 한 명은 그냥 천상 건축가인 친구예요. 그냥 생각도 내가 아는 스테레오타입의 건축가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있고 또 한 명은 엄청 열심히 되게 뭘 잘하는 친구예요. 모델을 만들면 모델도 잘 만들고 막 밤도 잘 새고 막 밤도 잘 새고. 네, 막 그러는 친구고, 근데 이 두 친구가 되게 부러웠어요. 저는 항상 나는 뭐 알지도 못하겠는데 쟤는 뭐 저런 걸 가지고 이렇게 뭘 하지? 뭐 약간 그러다가 나중에 그 친구도 유학 오고 뉴욕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되게 제가 부러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한 작업 어떤 부분에서 아니면 내가 어떤 뭐 하는 거에서 되게 부러워서 그걸 따라잡으려고 되게 했다. 나는 네가 하는 게 되게 부러워서 이렇게 했다. 근데 그 3명이 다 약간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서로에 대해서. 예.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유학을 가니까 나도 갈까? 그러니까 그게 저의 몸을 움직이게 할 만큼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 친구가 여기서 일도 하고 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뭐 레주메 한 줄 넣고 한국에 돌아갈 수도 있지만 저라는 사람은 추진력이 1도 없는 사람. 왔다가 또 들어가려면 그걸 추진을 해야 되는데. 왔는데 어떻게 가? 막 또 한국 가면 또 나 취직하든지 그러니까 뭐 그것도 해야 누가 되잖아. 해줘야 아니면 채찍을 휘둘르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있는 게 좀 커요. 저라는 사람은. 그리고 사실 여기 이사 오고 뭐 주말에 뭐 집도 한번 알아보고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저는 건축이라는 거가 건축가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고 항상 주장을 하고, 저희 아버지도 건축을 하셨지만 뭐 이렇게 어디 건축가 작품이 실린 뭐 그런 건축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되게 프랙티스를 하셨고, 그런데 그러니까 학교 선배세요. 근데 저는 그 건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대한민국이든 뭐 여기든 디즈니나 아키데일리에 나오는 건물이 전 세계 건물의 몇 프로가 될까? 하디드가 지은 뭐 건물이 사람들 사는 거고 뭐 얼마나 상관이 있나. 근데 이거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바꾸는 것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찌 됐건 일반 살림집들 구경하는 재미가 엄청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게 진짜 재밌죠. 네. 그래서 그게 있고 되게 히스토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픈하우스 구경하러 가면은 와이프가 추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가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 그거 저는 엄청 재밌는데, 또 와이프가 가자고 안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아니, 한 번 처음에 제안을 했어요. 몇 달 전에. 그랬더니 그런데 왜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또 한참 몇 달 지났어요. 제가 욕은 해도 존중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가기 싫다니까. 그치.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설득을 했어요. 우리는 좀 집을 좀 보자. 그러니까 얼마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런 거라도 좀 감이 있어야 우리가 뭐 봐도 알지 않겠냐. 그래서 꾸준히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2주 됐어요. 오픈하우스 본 거는 얼마 안 된 거죠. 갔더니 처음에 이제 생각보다 재미있는 거죠. 네, 저희 애도 처음에는 낯서니까 그 집에 안 들어가겠대요. 근데 딱 들어가더니 엄마 집 보는 거 너무 재밌다. 재밌죠. 미국집 보는 거 재밌어요. 되게 구조가 되게 다 집집마다 다르고 다 특이하고 그리고 이제 이 동네는 되게 동네 특징이 되게 이제 오래된 타운이고 이렇게 새로 뜯어고치는 걸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집들이 이렇게 막 미로같이 여기도 뭐가 있어? 여기도 뭐가 있어? 막 되게 재밌더라고 그거 보는. 근데 저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아줌마 눈으로 봤을 때는 살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남편은 자기가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저랑 한 2주 다녀봤지만 보는 안목이 완전 달라요. 보는 기준이 다르죠. 약간 캐릭터 있는 집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두 그런 분은. 거 같아요. 네. 내가? 난 아닌데. 당신은 어떤 집 좋아하는데? 캐릭터 있는 집 좋아하지. 근데 프랙티컬한 것도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 미국에 살면서. 그죠. 적당히 믹스가 돼야지. 밸런스지 결국엔. 미국 집 보는 거 재밌어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집 주인의 그 성향과 테이스트, 취향 같은 것도 보이고. 취향에 따라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집에 살면은 나는 이렇게 해놓고 살 것 같은데 막 하는 그런 상상도 맞아요. 막 네.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프로젝트는 그래서 한국에서 친구 집을 해줬어요. 네. 제가 끝까지 뭐 다 디자인을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3명의 친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설계를 계약을 하고, 초반에 이제 내 친구,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친구니까 의사소통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갖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의 성격을 아니까 이 사람의 라이프 이 두 부부를 저희 사귄 것만큼 계속 오래 봐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때는 진짜 건축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것만 건축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느낄 수 있는 생활의 언어를 건축의 언어로 변환을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거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저보다 이제 더 잘 알아요. 그럼요. 나중에 가면은 이제 자기가 살 집이면은 자기가 살 집이면 더 잘 알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계속 끌어내고 하면서 했던 게 되게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면 리자님은 만약에 집을 지금 이제 구입한다 하면은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저는 가격. 거실과 다이닝룸이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없는 집에 살아 지금? 우리 빈민이잖아. 거실과 다이닝룸이 따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뻥 뚫려도 이제 공간이 이제 좀 있는, 그러니까 딱 답답하지 않은, 뭐 되게 넓은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진짜 긴 다이닝 테이블이 들어가서 친구들 오고 뭐 그리고 사실 되게 막 엄청 큰 집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집보다 조금 더 큰 집 가길 원하는 건 한국에서 친구들이 오면 방 하나 내주고 야 너 여기 뭐 한 달 쉬었다 가 뭐 2달 쉬었다 가 마음 진짜 좋구나. 돈 안 받아요? 그렇게 가는데? 가끔 애만 봐주면. 그렇죠. 큰 플러스지. 그러니까 저는 누가 이렇게 오면 좋더라고요. 누가 오면 좋고, 그 사람 때문에 뭐 새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같이 또 뭐 챙겨주는 것도 내가 좋고,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게 있었으면 해서 그냥 여유방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왜냐면 남편이 그 추진력이 1도 없기 때문에 뭔가 추진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추진력을 아웃소싱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자코님은 어떤 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가격? 저 집 구할 때 옛날에
한국에서 네. 저희 이제 결혼할 때 생각나네. 전셋집 뭐 구하고 이럴 때 와이프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알아봤어요. 제가 저는 그래도